의심에 끊임없이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금입니다. Believable. Able. 현대증권.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정은길입니다.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딱 하루 남았네요. 수시와 달리 정시는 단 3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원서 접수에 앞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반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원서 접수 마감 일자, 시간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셔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 정시 지원 전략이 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요.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집중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전문가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합격으로 가는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로 계신 전경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경원입니다. 네, 진학의 맥을 짚어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중대부고 교사이자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자문위원이신 이금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의 이금수 선생입니다. 그리고 배재고 진로진학 교사이자 서울시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 프로그램 개발팀장으로 계신 이정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재고 교사 이정영입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올해 수능을 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특성화고 학생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서 이것저것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제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다 보니까 전문계고 특별 전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전형을 뽑는 학교는 어느 곳이 있고 또 어느 학교가 좀 더 가능성이 높을까 하고 연락드렸어요.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요, 이금수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면요. 국어가 5등급, 수학이 5등급, 영어 4등급, 전문교과가 4등급에서 평균적으로 4.5등급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고요. 수능 점수는 언어가 84에 21에 7등급, 수리나가 92에 36에 6등급이고요. 외국어가 88에 36에 6등급입니다. 그리고 직업탐구는 세 과목이 61, 84, 3등급, 47, 46, 5등급, 49, 56, 5등급에서 언수의 탐투에서는 374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100분위 점수로는 163점 정도, 등급으로서는 약 5.75등급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대학 살펴보시죠. 희망대학이요. 예. 네, 가구는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특성화 고교 특별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고요. 가구는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특성화 고교 특별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금수 선생님,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준 점수가 이제 374점 정도가 되고요. 내신 전 교과 평균 4.5등급으로서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자료를 보니까 이와 비슷한 점수대의 합격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동명대학교 경영학과를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표준 점수 386이었고
내신 전교과 4.61 등급이니까 내신 성적은 조금 나은 듯 하고요. 네. 수능 점수는 한 12점 정도 모자라는 그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전형 방법 자체가 서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에서는 사례가 표준 점수 387점, 또 내신 전교과가 2.5 등급 정도가 되는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여기도 표준 점수는 한 13점 정도 모자라고 있고 내신은 해사법 학부에 들어간 학생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보면은 소속 학교가 이제 특성화고에 네.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네. 또 이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통해서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이 이제 사실은 입학 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네.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선생님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입학 사령관제는 되게 서류를 많이 보게 돼요. 서류 한 70%하고 이제 수능 한 30%라든지 뭐 50대 50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류 평가에서는 그 자기소개서하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준비를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는 그 자기주도적 학습의 능력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또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잠재 능력이라든가 또 다양한 학교 활동,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좀 철저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그 변수가 많은 또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준비를 잘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가톨릭대와 광운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입학 사정관 전형에서 중요한 서류 평가에 대해서도 짚어주세요. 네. 먼저 가군의 그 정시 희망대학이었던 가톨릭 대학은 어떻게 전형 방법을 쓰고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네, 가군의 그 가톨릭 대학입니다. 전형 방법은 수능 30%에 서류 70%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언어 30, 수리 20, 외국어 30, 탐구 2에서 20%를 보게 되고요. 성적 활용 점수는 표준 점수를 보게 되는데 서류 평가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서류 평가는 활용 자료가 자기소개서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영역을 이제 우리가 중시 여겨야 되는데 대학 수업 이수 준비도, 그러니까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큼 돼 있는가 하는 준비도를 보게 되겠고요. 또 인성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는가 하는 거 하고 다양한 활동 경험 등을 보기 때문에 이 서류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 또 전공과 관련된 잠재 능력 및 다양한 학교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미리 쓰는 그런 연습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군대, 광운대 특징도 알려주시죠. 네, 광운대도 보겠습니다. 다군입니다. 광운대 경영학부를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전형 방법은 수능 50%, 서류 50%. 가톨릭대가 수능이 30%였는데 광운대학교는 수능이 50%니까 상당히 좀 많이 보는 편이죠.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언어 30, 수리 30, 외국어 30, 탐구 10에서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수리를 20을 봤었는데 수리를 좀 강화시켰고요. 탐구는 10 다운시킨 그런 정도고 성적 활용도 표준 점수를 본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류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광운대학교 서류평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학업 수행 능력,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하는 얘기죠. 성장 잠재력, 발전 가능성, 또 인성적 자질 등 이런 세 가지 평가를 그 역량으로 해서 종합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류평가 50% 반영함에 따라서 대학에서 제시한 평가 항목을 좀 우리가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요. 수능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원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광운대학교하고 네. 가톨릭대 이 두 대학에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두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이 이 광운대와 가톨릭대 두 대학에 지원을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선생님? 네, 두 대학을 이렇게 저울질을 해보면 가톨릭대가 조금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서울 진학지도 협의회의 그 합격 자료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알 텐데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가톨릭대 경영정보 합격자 사례인데
표준 점수 391입니다. 그럼 이 학생이 374니까 조금은 모자라죠. 100분위 점수 187.5고요. 학생부 교과 6등급이니까 학생부 교과는 오히려 이 학생이 더 유리하고요. 김유리 학생이. 그런 정도니까 가톨릭 대학은 약간 표준 점수나 이거 수능 쪽에서는 부족하긴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광운대학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동부가 통상학과, 좀 상당히 높은 그런 학과의 합격자 사례인데 표준 점수가 472예요. 그러니까 100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네. 좀 가능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100분위 점수 한 305점 정도 되고 학생부 교과는 이제 비슷합니다. 4.8등급 정도의 사례가 있는데 아마 그 수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톨릭 대학 쪽에 조금은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우리 학생이 원하는 희망 대학을 위주로 네.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금수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대학,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네, 특성화 고교 특별 전형 그런 사례가 좀 많지도 않고 또 저희가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아마 미등록 충원 기간이 마무리가 돼서 2월 인원이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2월 인원이 있다면 저 천안 근처에 호서대학교하고 백석대를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좀 많이 높을 것 같고요. 또 경기 지역에서는 한북대학교 정도 이렇게 지원하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일반 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천안 지역에 있는 백석대학교 정도를 보시면 상당히 그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혹시 제가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네. 가톨릭 대학교 그 자소서를 쓸 때, 신부님 추천 같은 거를 해서도 그런 거 같이 제출을 해도 괜찮을지 좀 궁금해서요. 네, 만약에 추천서라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을 해야 되겠지만 추천서라는 그 서류 제출이 없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부님하고 이제 그 수녀님들하고 활동했던 내용들을 좀 잘 소통을 해서 네. 자기 소개서상에 녹여야 됩니다. 아. 쭉 녹인 다음에 만약에 혹시 이제 그 현장 실사를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과연 이렇게 활동을 좀 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좀 자주 해서 추천서는 내지 못하는 거고 자기 소개서상에 좀 잘 녹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당 활동을 했던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영 선생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같이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을 보셨는데요. 학생에게 조언해 주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4년제 대학만 지금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시에서는 4년제 대학과 달리 그 지원 제한이 없는 이 전문대학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그래서 유망학과를 전문대학별로 좀 알아봐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됐어요.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은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성화 고교 특별 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부에 기록된 자신의 역량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충실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요,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다면 천안 지역의 호서대학교와 백석대학교, 경기도 지역의 한북대학교를 추천해드리고요.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직업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천안 지역의 일반 전형 대학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개시네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정시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 전경은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시 상담 신청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정시에서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간 내에 상담 신청을 하신 학생들에게는 그 상담 결과를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지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본인이 작성한 글 아래 보면은 한글 파일로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확인하신 뒤에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상담 시작해 볼게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아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수능을 본 고3의 수험생입니다. 네, 오늘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습니까? 제가 한국교통대 철도운전과에 지원하고 싶은데 개성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경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내신 성적을 보면요. 수학, 영어, 과학 평균이 3.01 등급입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을 살펴보면 언어 100분이 51점에 5등급이고요. 수리 나형의 경우 100분이 88점에 2등급, 그리고 외국어의 경우 100분이 82점에 등급 3등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학 탐구의 경우에는 화학 1이 6등급이고 지구과학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정시희망대학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정시희망대학을 보면요. 가군과 다군에서 각각 동일한 대학, 동일한 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명확한 목표가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통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정경 선생님은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정시에서는 3학년 2학기까지의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보내주셨는데요. 국어와 그리고 사회를 제외한 수학과 영어 그리고 과학교과 전 과목의 평균 등급이 3.01 등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시에서는 수시와 달리 수능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의 경우는 그 목표 대학을 설정하고 그 대학에서 반영하는 수능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 중심으로 공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히 그 탐구 한 과목인 지구과학 1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1등급을 받았고, 수리 나영에서는 100분이 88점으로 2등급, 그리고 외국어 영역에서는 82점으로 3등급을 받았고요. 하지만 나머지 이 언어 영역과 탐구 영역 두 과목에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시에서는 이제 수능 점수가 수시와는 달리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지금 할 텐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 점수를 지금 보고 어떻게 영역별 반영 비율을 조합을 하고 또 이제 지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그 수능 성적 점수를 살펴보면요. 한국교통대 지원을 위해서 정말 3년간 노력했다는 말이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그 중하위권 대학 대부분이 인문계열 학과는요. 언어, 외국어, 탐구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연계열 학과는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을 상당히 높게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도 자연계열 학과 지원에 유리한 수리, 외국어, 탐구 한 과목의 성적의 조합이 가장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가장 불리한 조합은 언어, 외국어, 탐구 두 과목일 경우가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그 수능 성적이 가장 유리한 조합인 수리, 외국어,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중하위권 대학들은 표준 점수 대신에 100분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응시한 그 언어, 수리, 외국어, 과탐을 중에서 유리한 조합인 성적인 그 수리, 나 그리고 외국어, 과탐 한 과목을 중심으로 표준 점수와 그리고 100분위를 가지고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준 점수의 경우에는요. 수리 나가 만점이 142점입니다. 그리고 외국어는 141점이고요.
과탐은 8과목 중에 한 과목인 생물 2가 77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을 합쳤을 경우에 만점이 360점이 나옵니다. 우리 학생이 취득한 점수는 313점이고요. 그리고 100분위의 경우에는 다 100점씩이죠. 과목마다. 그래서 300점이 만점이고 우리 학생이 취득한 점수는 266점입니다. 따라서 이 두 과목의 차이가 만점과 차이는 표준 점수는 47점 차이가 나고요. 100분위는 34점이 차이가 납니다. 이 두 과목을 이 두 개의 그 반영하는 조합을 봤을 때는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위 점수가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위 점수가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정경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은 뭔가요? 예, 한국교통대는 가군과 다군으로 분할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가군은 8명 모집에 수능 100%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반영 비율을 보면 수리가 40%, 외국어 40%,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고요. 20%를 반영합니다. 네. 다군에서는 6명을 선발하고요. 수능 50%에 학생부 50%를 선발하고 반영 비율은 같습니다. 다만 이 수리 가를 응시한 학생에게는 받은 100분위 점수의 8%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 좀 약간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년도 경쟁률하고 합격자 성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경쟁률 보시면요. 가군에서 9명 모집에 79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다군에서는 10명 모집에 100명이 지원해서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합격자 성적을 볼까요? 합격자 성적을 보시면 최종 등록자, 즉 추가 합격자를 포함한 최종 등록자의 경우 100분위 평균이 89.28이었습니다. 100분위는 최저로 합격한 학생의 그 점수를 보면 86.8점이었고요. 그리고 최초 합격자 같은 경우는 점수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89.37. 그리고 최저는 86.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추가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예비순위라고 하는데, 가군에서는 예비순위가 1번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군을 보시면, 다군은 학생부와 수능을 같이 반영할 때 학생부의 평균이 3.39 등급이고요. 최저가 4.82 등급입니다. 그리고 수능 100분위는 평균이 83.88로 가군에서보다 점수가 한 6점 정도 더 낮죠. 최초 합격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이 평균 2.75 등급 정도 되고요. 최저가 3.5 등급 정도 됩니다. 수능 100분위로 봤을 때는 평균이 89.6점이고요. 최저 83.8점이 나왔습니다. 그 예비순위는 역시 다군인 관계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10명 모집했는데도 22명이나 예비순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이정영 선생님께서 한국교통대학교의 전형 방법과 또 이제 경쟁률, 합격자 성적까지 지금 꼼꼼하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이 합격 가능성, 한국교통대 합격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그 100분위 점수가 단순 합계가 266점입니다. 그리고 평균이 88.67점 정도 되는데요. 단순 합계가 아닌 그 교통대학교 반영 비율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수리가 40%, 외국어 40%, 그리고 탐구 한 과목이 20%를 적용하게 되면 약 261.6점이 나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약 87.2점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보통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올해 그 기준점을, 그러니까 배치점을 약 269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네. 비율을 적용했을 때 그래서 약 8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다군에서는 똑같은 비율을 적용했을 때 학생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약 5.6점 정도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수리 가형 응시자에게 주는 그 8%의 가산점, 물론 100점 받았을 경우에는 약 8점 정도 되거든요. 그 100점 정도에 따른 그 8점 가산점 때문에 학생에게 약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3년간 이 한국교통대 입학을 위해서 노력을 한 만큼 가군이나 다군에서 모두 지원을 한다면 아무래도 가군보다는 다군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군보다는 다군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란 이 선생님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가능성이 있대요. 앞으로의 꿈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제 KTX 기장 이쪽으로.
그렇군요. KTX.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이 한국교통대를 간절히 원하고 또 쓸 테지만 그래도 이제 또 다른 대학을 쓸 가능성도 있잖아요. 추천해 주실 대학이 있을까요? 예, 제가 좀 그 각 분별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물론 우리 학생이 한국교통대학교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적성이라든가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미래 직업 전망 같은 것을 같이 조합을 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가군의 경우에는 상향으로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정으로는 약 을지대 의료공학과 그리고 안정지원으로는 가천대 기계자동차공학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나군을 보면요. 나군에서는 상향으로 한국산업기술대 전자공학부, 취업률이 좋죠. 그리고 적정선에서는 용인대 물리치료학과, 그리고 안정선에서는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군에서는 상향 지원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자물리학과를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학생이 원하고 있는 적정선에서는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지원은 서경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혹시 방송 들으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충분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그럼 우리 이금수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시죠. 네, 충분했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는데요. 네. 우리 이정현 선생님께서 너무 꼼꼼하게 네. 잘해주셨기 때문에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을 보니까 순화 외 과탐 이런 조합을 가지고 있는데 탐구2가 반영돼야 하는 대학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신까지 좀 꼼꼼하게 다 살펴봐야 되고요. 또 현재 나온 점수를 가지고 대학 환산점, 대학에서 쓰는 환산점까지 계산을 하고 또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입시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이정현 선생님 다 알려주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과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체크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정리해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수리와 외국어 영역 그리고 탐구 영역 한 개 과목 성적의 조합이 가장 유리하며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위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요, 가군에서 적정에 해당합니다. 을지대학교 의료공학과, 그리고 나군에서 역시 적정에 해당합니다. 용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다군에서 적정에 해당합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공신들의 공부 비법 중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공부법을 하나 콕 찍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공신 노트를 소개할 순서인데요. 오늘은 서울여대 김희슬 학생이 배드민턴 실기 비법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동전만큼 가벼운 셔틀콕으로 긴장감 넘치는 랠리를 이끌어내는 오늘 공신노트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체육학과 2학년 김희슬입니다. 저는 2011년 체육실기 우수자 전형에 합격했는데요. 배드민턴 종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실기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희슬 양의 배드민턴 실기 노하우가 지금 공개됩니다. 배드민턴 실기 비법을 알려준다더니 갑자기 역기를 드는 이슬 양. 이어서 아령까지. 배드민턴은 전신운동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 이슬 양은 매일 빠짐없이 다양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무산소 운동으로 웨이트 운동을 해주고 유산소 운동으로 이렇게 러닝머신을 뛰거나 가끔씩 운동장을 뛰곤 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초 체력 단련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의 기본 스텝인 푸더크를 연습했다는데요. 푸더크는 코트 안에서 콕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스텝인데요. 가운데로 돌아오는 자리가 홈이고요. 다음 콕이 여기로 날아간다면 여기 스텝을 밟고 다시 홈으로 돌아옵니다. 스텝이 꼬이지 않고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 틈날 때마다 푸더크를 연습했다는 김희슬 양. 노원구의 한 시민체육관.
배드민턴을 치러 온 낯선 어르신께 성큼 다가가는 이슬양. 게임 한 게임 쳐주실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게임을 부탁해 다양한 사람들과 배드민턴을 치면서 시험을 대비해 부족했던 기술을 연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 배드민턴 수비 기술이 부족했는데요. 이 수비 기술을 위해서 주변의 클럽이나 구장을 찾아와 어른분들께 게임을 함께 쳐달라고 부탁을 드리곤 했습니다. 배드민턴은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주변에 클럽이나 구장이 널려 있어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입시학원의 도움 없이 홀로 입시를 준비하던 이슬양의 선생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데요. 정확한 동작을 위해 거울을 보며 연습했다고 합니다. 하이클리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흐트러지면 콕이 가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울을 보면서 교정을 하곤 합니다. 집안 사정으로 다니던 대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혼자 힘으로 새롭게 입시를 준비해 값진 합격을 이뤄낸 김이슬양.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도 김재범 선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했더니 베이징 올림픽 때 은메달을 획득했고 죽기로 마음 먹었더니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간절히 원하시는 대학에 입학하시길 바랄게요. 파이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도전 정신과 집념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목표를 이룬 김이슬양의 공식 노트였습니다. 김이슬양의 배드민턴 실기 노하우 하나, 기초 체력 쌓고 풋워크 등 배드민턴 기초 다지기. 둘, 적극적으로 도움 구하기. 셋, 자신이 선생님이 되어 거울 보며 정확한 동작 연습하기.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청하고 계십니다. 2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정시 집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자 만나볼 텐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아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에 수능 본 졸업생입니다. 네, 내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라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신가요? 제가 교차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네.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궁금해서요. 네, 교차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마치셨어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2.6등급, 영어 3.5등급, 사회 2.2등급에서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2.58등급의 평균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수능 점수는 언어가 123에 90에 2등급, 수리나가 125에 86에 3등급, 상대적으로 외국어가 좀 떨어지고 있죠. 104에 56에 5등급. 그래서 외국어가 조금 왼수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탐구는 법과 사회가 65, 89, 2등급, 사회면허가 61, 84, 3등급, 국사 55, 72, 4등급에서 국사를 제외하고 언수에 탐투하면 표준 점수가 478점이고요. 100분위가 320.5가 되고 평균 등급은 3.75등급의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군의 한양대 에리카 보험계리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는 숙명여대 통계학과를 희망하고 있고 다군은 당국대 천안 법무행정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금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 그리고 내신 성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그 내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신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네. 또 중하위권 대학, 중위권부터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내신 실질 반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내신 반영, 실질 반영률이 높은 대학을 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조합으로는 외국어가 좀 빠져주는 그런 그 언수 탐투를 반영하는 대학이 최고의 그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교차 지원 시는 근데 수리가 과학 탐구의 그 가산점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 외국어 성적이 좀 저조해서 언수 탐투를 반영하는 대학의 표준 점수는
14점 네. 해서 16.3%가 되고 100분위는 265점에서 상위 누적에서 11.3%이기 때문에 세 영역을 반영하더라도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영역별 지원 전략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좋은 반영 비율 요것을 네. 한번 좀 상세하게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네. 건데요. 네. 이제 1, 2, 3순위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1순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를 없애자. 그래서 이제 언수 탐투 반영 대학이 가장 유리한데 요거는 그 표준 점수는 한 16.3%가 되고요. 100분위는 11.3%니까 100분위 반영 대학이 약간 유리한 그런 조합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2순위는 언수 외 탐투를 반영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외국어 반영 비율이 좀 낮았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표준 점수는 17.98%로 좀 떨어져요. 그렇게 하고 100분위도 320.5가 돼서 상위 누적 16.7%로서 이것도 약간 100분위 성적이 좀 높은 유리한 그런 조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3순위 이제 이 학생이 원하는 것이 그 수혜탐투입니다. 왜냐하면 교차 지원을 이제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표준 점수는 355점이 돼서 상위 누적 20.3%가 되고요. 그다음에 100분위는 229점이 돼서 상위 누적 22%가 돼서 표준 점수가 약간 유리한 그런 그 점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금수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정시에서의 특징 그리고 우리 학생의 합격 가능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나름대로 이제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그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그 가군의 희망을 했던 한양대 에리카 보험계리학과입니다. 20명을 뽑고요. 언수의 탐투,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함께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고 우선 선발이 70%가 있습니다. 이건 수능 100%를 뽑고요. 일반 선발은 학생부 30에 수능 70 이렇게 되고 반영 비율은 20대, 40대, 30대 10입니다. 그래서 외국어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죠. 30%나 되고 그래서 이제 획득 점수는 478점이 되고요. 반영 비율을 적용하면 473.6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어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여기서 점수가 약간 리스크가 생기는 그런 정도인데 서진엽 자료에 의하면 499점 정도의 배치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25.4점 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그 조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군을 보시죠. 나군은 이제 숙명여대 통계학과인데 상당히 조합적으로는 좋은 조합입니다. 수탐투에다가 언어의 중택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버릴 수 있는 정확한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를 버리고 언수 탐투로 이제 하면 되는데 수능 100%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40대, 30대, 30이라서 획득 점수가 264가 되고요. 반영 비율을 적용해 보니까는 약간 0.1 정도 깎이네요. 263.9점이 되고 배치 점수는 274니까 한 10점 정도 너무나 좋은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한 10점 정도 모자라는 그런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산점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그 수리 가형 학생들이 한 80점 정도가 돼요. 100분위가. 그러면 10%의 가산점을 준다면 8점 정도가 더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18점 정도가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은 단국대 천안법무행정학과입니다. 8명을 뽑고요. 언수의 탐투 100분위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학생부 30에 수능 70이고 반영비는 언어 30, 수리 15, 외국어 35, 그 다음에 탐구가 20인데 잘 못 본 외국어가 35%나 반영이 되고요. 그런대로 그 잘 봤던 수리가 15%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반영 비율을 적용한 점수가 많이 깎이고 있죠. 그죠? 320점에서 309.6이니까 한 10.4점 정도가 좀 깎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배치 점수는 325점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한 15.4점 정도 모자라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수리 가형에 15% 가산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학생의 경우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이제 진학 지도를 하다 보면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도 지금 합격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금 선생님께서 이 학생이 합격 가능한 대학, 어느 대학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가나다고 이제 상향, 적정, 안정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군의 상향은 을지대 성남 간호학과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적정은 한신대 응용통계학과, 안정은 한신대 수학과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군 보시죠. 나군은 상향이 강남대 응용수학과입니다. 왜 이렇게 잡았냐면 학생이 원하는 과가 수학과,
응용 통계, 식품 영양 이런 걸 원했기 때문에 그걸 주로 한 겁니다. 적정은 안양대 정보통계학과가 적정선이고요. 안정은 용인대 식품영양학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상향은 강남대 응용수학과, 적정은 한신대 수학과, 안정은 을지대 성남의 식품영양학과 등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적정으로 추천해 주신 대학들의 전형 방법도 함께 살펴보죠. 네, 저희가 이제 표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이 학생이 원하는 게 이제 통계하고 네. 수학하고 네. 이제 식품영양 뭐 이런 네. 쪽을 원했기 때문에 조금 조합이 불리하더라도 희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런 쪽으로 했다는 것을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정대학 전형 방법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가군입니다. 가군에 제가 적정선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한신대 응용통계학과인데 10명을 뽑습니다. 수혜 탐원이고요.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40에 수능 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40대, 40대 20이 되고, 점수는 231점입니다. 그렇게 되고, 223.8이 반영 비율을 적용했을 때 좀 많이 손해를 보죠. 한 7, 8점 정도 손해를 보는 그런 쪽인데, 그래도 배치 점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남는 걸로 돼 있어요. 8.8점이 남아 보이지만 수리 가형의 가산점을 한 마이너스 7.5점, 가형 막 본 학생들은 한 7.5점 정도의 플러스가 되니까 네. 마이너스 7.5로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1.3점 정도 남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액면상으로 많이 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남는 것이 아니고 적정 지원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군 보시죠. 나군은 안양대 정보통계학과입니다. 12명을 뽑는데요. 수혜 탐투 100분입니다. 학생부 50에 수능 50을 보고요. 영역별 반영비율은 수리가 50, 외국어 30, 탐구가 20입니다. 획득 점수는 228점이고 반영 비율을 적용하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231.3점입니다. 이건 이제 수리 영역이 50% 반영됨으로 해서 점수가 좀 올라간 그런 경우고 배치점이 214이기 때문에 14점이나 남는데 왜 여기다가 적정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가산점, 그죠? 네. 수리 가형 가산점에서 마이너스 7.5점 정도 해야 되고요. 과탐 가산점에서 마이너스 8.4점을 해서 15.9점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1.4점 정도가 남아서 적정 지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한신대 수학과를 추천을 하는데 8명입니다. 이제 이유를 충분히 알 거예요. 수혜탐 반영이고 100분입니다. 수능 100이고 40대, 40대 20으로서 231점의 획득 점수인데 반영 비율에서 외국어가 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좀 깎이죠. 그렇게 해서 배치 점수는 216점 정도 되어서 7.8점이 남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리 가형 가산점 마이너스 7.5점을 적용하면 플러스 0.3으로 적정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교차 지원하지 않고 상경계열 쪽으로 가면은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이 있나요? 네. 네, 그거는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어 영역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어 영역이 좀 덜 반영되는 대학. 그리고 이제, 극단 상황으로는 언수탐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이런 조합을 가지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대학을,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뭐 노트북이나 뭐가 있으면 지금 바로 이제 상담을 해 드릴 텐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해달라고 하시면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정영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인데 외국어 영역을 좀 망친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안타깝고요. 네. 그 내년에는 그 2014학년도 대입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그 졸업생이라고 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합격을 위해서 매진을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내년 이 수능이 더 많이 바뀌고 또 어려워지니까 올해 이왕이면 점수를 약간 하향 지원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잘 체크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기혁원 선생님과 정리해봅니다. 네, 결정적 코치입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는 언어, 수리, 탐구 2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유리하며 교차 지원 시에는 수리 가형, 과학 탐구, 가산점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 가군에서 적정에 해당합니다. 한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추천해드리고요. 나군에서 적정입니다. 안양대학교 정보통계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다군에서도 적정에 해당합니다. 한신대학교 수학과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달라지는 점이나 지원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을 텐데 이금수 선생님 간단하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달라지는 점은 별로 없고요. 우리가 이제 가군 또 가나가 포함되어 있는 곳은 26일 날 마감이라는 거, 그다음에 다가 포함되어 있는 곳은 27일 날 마감된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일부 대학은 17시에 끝나는 대학도 있고 18시에 끝나는 대학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14시에 끝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칫 잘못하면은 그 접수 기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잘 봐야 되고,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봐야 될 것이 무조건 배치표에 나와 있는 언수의 탐도 합이 아니다. 나한테 가장 유리한 조합이 어떤 것인지, 또 내 내신 점수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원했다간 또 내신 때문에 발목 잡을 수도 있고, 또 교차 지원 시에는 뭡니까? 과탐하고 수리 강의 가산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살펴서 지원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시 원서 접수 하루를 남겨둔 오늘 정시 집중 상담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이정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송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사회 각계 멘토들이 출연해서 청소년 여러분께 좋은 말씀을 들려드릴 텐데요.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12월 31일에는 2013학년도 대학 입시 총결산, 그리고 내년 1월 1일입니다.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달라지나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내일 21일입니다. 드디어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정시 집중 상담 마지막 시간을 진행합니다. 저희와 함께 합격으로 가는 최고의 전략 마지막까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